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연 열차는 평소에 제가 애정하는 채널이자 고단했던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채널이기도 한데요. 그런 채널에 제 사연이 소개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다 떨려오네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부터 시모까지 어느 한 명도 저를 이해해주기는커녕 가만히 두는 사람이 없는 지옥 같은 생활이었어요. 남편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만 같아 한 결혼이었는데 그 끝은 서로에 대한 비난과 상처만이 남더군요. 자,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과는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던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전 대형마트 한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다달이 같은 월급을 받아오는 남편의 벌이는 안정감이 있긴 했지만 연봉으로 따지면 저보다는 벌이가 적었어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라 손님이 많은 편이었고 저가 라인의 화장품이 아니라 마트 내에선 나름대로 가격대가 있는 화장품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있는 달이면 하루 매출이 한 달 월급만큼 나오는 달도 있곤 했죠. 저는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은데 남편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자격지심이라고 하죠. 점점 그런 못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싸움은 거기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녁은 늘 함께 먹고 싶었던 저는 일을 하던 중간에도 만사 제쳐놓고 집으로 와 남편과 저녁밥을 먹곤 했는데 그 대신 남은 일거리를 집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뒷정리를 다 한 후에 거실에서 화장품 팸플릿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것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은 매장에서 다 끝내고 오면 안 돼? 집에서까지 이게 다 뭐야? 인상을 팍 쓰며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는데 저 역시 기분이 상하는 건 당연했죠. 하지만 똑같이 굴어봤자 싸움만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산더미인데 굳이 싸우고 싶지 않아 좋게 상황을 풀어보려 노력했습니다. 아, 당신이랑 저녁 같이 먹으려고 서둔다고 서둘렀는데 결국 일을 다 못 끝냈거든. 이런 건 직원들 시킬 수도 없는 일이라서 좀 가지고 왔어.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얼마나 더 벌려고 그렇게 생고생을 하냐? 당신은 내 기를 그렇게 죽이고 싶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맡은 일이라서 열심히 하는 건데 거기서 왜 당신 기 죽인다는 이야기가 나와? 아니, 내가 언제 당신 기 죽인 적 있어?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바쁜 척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 자체가 내 기 죽이는 거야. 난 이 정도 노력하면서 그 돈 버는데 넌 뭐 하냐? 이런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어. 당신은 그런 생각한 적 없을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느낀다고. 될 수 있으면 좋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딴 식으로 나오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피하려고 애써도 싸움을 걸어오니 맞대응할 수밖에요. 내가 이런 말까지 웬만하면 하기 싫었는데 그 정도면 당신 자격지심이야. 자격지심? 당신 말 다 했어? 바빠서 열심히 하는 것뿐인데 그 모습이 당신 기를 죽인다며. 그런 걸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건 몰라?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도 저대로 화가 나더군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던 회식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더군요. 아침부터 자정까지 혼자 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알바생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매장 매출에 큰 지장을 주는 행사도 자주 있는 편이었어요. 한번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 화장품 포장부터 각종 샘플도 챙기고 상품 자리까지 다시 세팅해야 하니 일이 많았죠. 그래서 급여일에 맞춰 직원들 회식을 시켜주곤 했는데 그것으로 트집을 잡더군요. 당신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결혼까지 한 사람이 이 시간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나 돼? 지금이 몇 시야?
새벽 1시가 넘었잖아. 새벽 1시에서 2시. 시간만 들으면 늦은 시간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직원들이 마감을 하고 나면 밤 12시이고 식당에 도착하면 12시 30분이거든요. 그간 수고했다. 앞으로도 고생 좀 하자는 말 몇 마디 하고 맥주 한 잔 먹고 일어나기 바쁜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에 취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원래 술을 즐기지 않는 편이라 정말 인사치레만 간단히 하고 계산해주러 가는 회식이었죠. 그런 것을 뻔히 아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본인 회식 날엔 특근도 하지 않고 5시에 퇴근해서 해 뜰 때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것이 부지기수니 제가 더욱 황당할 수밖에요. 나 매장 마감하면 12시인 거 몰라? 다른 건 몰라도 직원들 회식 때문에 늦은 건데 그 정도는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어쩌다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회식을 어떻게 매달 할 수가 있어? 젊은 애들 데리고 일하고 있고 행사가 매달 있으니까 애들 고생했다고 밥 한 끼 사주는 거잖아. 회식이라고 해서 내가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인사치레로 얼굴만 비추고 계산만 해주고 온 거야. 그래. 당신은 사장이다 이거지? 하긴 고작 해야 공장 생산직이나 하는 내가 높으신 사장님 마음을 어째 헤아리겠어? 남편은 또 감정이 상한 듯 사장 직원 타령을 하며 비아냥대기 시작했고 제 기분도 점점 상하고 있었죠. 그런 말이 아니잖아.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당신은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느끼기엔 그래. 말끝마다 직원 이야기, 매출 이야기. 난 그저 내 상황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신한테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나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말해야 해? 내 입장에선 충분히 좋게 이야기한 거야. 이거 왜 이래? 계속 비아냥대고 있으면서 뭐가 좋게 이야기했다는 건데? 아니다. 됐어. 나 피곤하니까 그만하자. 나 진짜 당신이랑 싸우기 싫어서 그래. 사장님이 피곤하시다고 하면 그만해야지. 난 그냥 내 할 말을 했을 뿐인데 피곤하게 만들어서 참 미안하다 미안해.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저를 향해 남편은 끝까지 비아냥대고 있었고 참다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내가 뭘? 뭘? 몰라서 물어? 내가 좋게 넘어가려고 노력하면 당신도 적당히 해야 할 거 아니야. 참 미안하다 미안해? 사장님? 이게 어딜 봐서 좋게 이야기하는 거야? 비아냥대는 거지. 그거야 당신이 이 시간에 들어오니까 그렇지. 내 입장에선 기분이 좋을 리가 있냐고. 그건 내가 누누이 말했지. 마감하고 얼굴만 비추고 온 거라고. 그리고 당신이 그럴 말할 입장이나 돼? 당신 회식하는 날이면 낮 5시부터 해 뜰 때까지 마시고 들어오잖아. 들어와서는 사람 잠도 못 자게 못 살게 굴고 그런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이 하고 싶어? 본인과 비교하며 정확한 시간까지 콕 집어 이야기하니 대꾸할 말이 없는지 남자 여자를 따지고 들며 저에게 이겨먹으려 하더군요. 그거야 나는 남자고 당신은 여자이자 주부잖아. 나랑 당신이 같아? 나 전업주부 아니고 당신이랑 똑같이 일해. 당신이 늦을 때마다 그랬지? 일하다 보면 늦을 때도 있는 건데 왜 그런 것까지 이해 못하냐고. 당신은 나한테 이해를 바라면서 당신은 왜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건데? 누가 이해 안 한대?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있는 건 싫다 이거지. 똑같은 말 또 해. 12시 마감하고 계산만 해주고 왔다고. 그래서 나도 말했잖아. 높으신 사장님 마음 못 헤아려줘서 미안하다고.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말싸움에 지칠 대로 지쳤고 남편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다 됐어. 내가 일하는 게 그렇게 불만이면 나 일 그만두고 살림만 할게. 그렇게 강력한 한수를 놓았고 남편은 그 말에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제가 본인보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이때껏 생활비 잔소리 한번 듣지 않고 자신이 버는 돈만큼은 자유롭게 썼던 남편에게는
제가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가 된다는 건 아쉬운 일이 분명했죠. 왜 그렇게 봐? 나 당신 바람대로 그냥 가게 접고 살림만 한다니까? 지금 그 말 진심이야? 진심이야. 당신도 지금 그걸 바라고 나한테 이러는 거잖아. 그렇게 할 테니까 앞으로 생활비 따박따박 나한테 보내고 월급 통장도 공유해. 반쯤은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매출 압박에 힘들어하는 직원들 다독이랴 거기에다 무례한 손님들까지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 편이어야 할 남편이 저러니 저도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나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강하게 나가니 남편은 이러다 꼼짝없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싶었는지 그제야 굽히고 들어오더군요.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난 당신 걱정되어서 그랬지. 세상도 험한데 늦게 다니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면 화를 낼 게 아니라 나를 데리러 오지 그랬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래? 아침부터 나가서 이 시간까지 고생하는 것도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이 고생하는 건데. 당신이 이럴 때마다 나 얼마나 힘이 빠지는 줄 아냐고. 내가 미안해. 다신 이런 문제로 당신 힘들게 하지 않을게. 급한 불 꺼보려 진심도 없이 하는 사과에 화만 더 나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노려봤고 눈치를 살피던 남편은 조심스럽게 진심을 되물어 왔어요. 그런데 진짜 매장 접을 건 아니지? 그냥 홧김에 한 말이지? 그냥 홧김으로 이런 이야기 할 사람으로 보여?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매장 탐내는 사람 많다고 하던데 당신이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매장 넘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앞으로 조심할게.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저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인지 착잡하더라고요. 변한 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저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것인지 모르겠기도 하고 말이죠. 그보다 더 괴로웠던 건 저런 남편인데도 그때까지 미련이 남아 이혼이란 생각은 하지도 못한다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굳건한 마음에서도 서서히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겐 2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시댁의 골칫거리였죠. 시집도 안 가고 시댁에서 버티고 살며 회사는 다니는 듯한데 오래 일하지는 못하고 입사, 퇴사를 반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 수도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런 신우이는 우연히 제 매장에서 화장품을 한번 사간 뒤로 마음에 들었는지 화장품을 얻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가끔 있는 일이기도 하고 하나씩 얻어가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 세트로 가지고 가면서도 계산을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옳게, 내가 지금 지갑을 안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계좌로 보내줄 테니까 계좌번호 보내놔. 옳게, 다음 달에 월급 들어오니까 한꺼번에 다 줄게. 가족끼리 설마 이런 돈을 떼먹겠어? 꼭 줄 테니까 포장 좀 해줘. 선물 줄 거라. 샘플도 많이 챙겨주고. 그렇지 않아도 실망스러운 남편 때문에 머릿속이 시끄러운데 시누이까지 저런 식으로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매장에 피해를 주니 화가 났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시누이가 좀 더 많이 뻔뻔해졌다는 점이었죠. 옳게, 화장품 다 떨어졌어. 쓰던 걸로 부탁해. 형님, 외상도 하루 이틀이지 더는 힘들 것 같아요. 정품은 안 되고 쓰던 라인으로 샘플 챙겨드릴 테니 그거라도 필요하시면 가지고 가세요. 뭐? 옳게, 지금 나 무시해? 이까지 샘플을 누구한테 내밀어? 화장품 가게를 하는 저도 정품을 가져다 쓰기 아까워 샘플을 쓰는데 시누이는 그깟 샘플이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작은 통에 든 여행용으로 나온 샘플인데 말이에요.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제가 내민 샘플 종이 가방을 던져버렸고 저의 인내심의 끈도 거기서 끊겨버렸네요. 싫으면 싫은 거고 당장 다 주우세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니? 네, 명령하는 거 맞으니까 내 입에서 험한 말 나가기 전에 다 주워 담으라고요. 그렇게 고함을 질렀고 시누이는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툭
툭 밀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네 형님이자 손님인 거 잊었어? 어디서 꼴 같지도 않게 명령이야, 명령이. 가족이란 사람이 진상짓은 혼자 다 하고 있었고 참다 못해 그런 진상 신우이의 손을 잡아 확 밀쳐버리며 말했습니다. 아, 손님. 저도 손님 참 좋아하죠. 그러면 손님, 이때까지 외상값 좀 갚아주실래요? 그러면 저도 손님 대접 제대로 해드릴게요. 외상값? 아이, 그래. 주면 될 거 아니야. 그까짓 화장품값 얼마나 한다고? 200만 원이요. 뭐라고? 200만 원? 신우이는 생각보다 큰 금액에 놀란 눈치더라고요. 매장 내에서도 두 번째로 비싼 20만 원 후반대 화장품 세트를 어떤 때는 본인이 쓴다는 목적으로 또 어떤 날은 선물한다는 핑계로 막무가내로 가져가더니 어느새 큰 금액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아, 생각보다 조금 적죠? 200만 원 조금 넘는데 뒷단위는 떼고 200만 원만 받을게요. 아, 참고로 최근에 가지고 간 것만 200만 원이고 그 전에 야금야금 가지고 간 건 계산도 안 했어요. 금액을 들은 신우이는 큰 소리를 치며 내밀던 카드를 급하게 집어넣더군요. 그리곤 듣고만 있어도 지긋지긋한 가족 타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돈을 받고 그래? 그냥 선물 줬다고 생각하면 되지. 선물이요? 전 형님한테 그렇게 비싼 선물 해줄 생각 없으니까 본인이 말한 대로 계산하세요. 매번 가지고 갈 때마다 다음에 준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이 저는 오늘인 것 같은데요. 에이, 옳게도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혹시 내가 샘플 놓친 것 때문에 그래? 놓쳤다고요? 던진 거 아니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 던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건 절대 던진 게 아니라 놓친 거야. 신우이는 애써 제 눈을 피하며 던져버렸던 샘플을 급하게 주워 담더니 제 손에 쥐어주곤 도망을 치더군요. 그렇게 도망친 신우이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한바탕 난리를 피운 듯 했어요. 제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오늘 우리 누나한테 망신 줬다면서? 화장품 매장까지 하면서 우리 누나한테 주는 화장품이 그렇게 아까웠어? 웬만해야 좋은 마음으로 주지. 올 때마다 진상짓은 물론이고 고마운 마음 하나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 물건 저 물건 집어가는데 당신 같으면 좋은 마음이 생기겠어? 누나 말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가져간 것도 아니더구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그렇게 째째하게 굴어야겠어? 아, 당신 누나가 그렇게 말했어? 내가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으로 째째하게 굴었다고? 그래, 그까짓 화장품값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내가 줄게, 내가. 20만 원? 30만 원? 얼마야? 200만 원. 뭐라고? 얼마? 신우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반응이었어요. 기껏해서 몇천 원, 비싸봤자 1, 2만 원이라 생각했을 테니까요. 매장을 몇 번을 와놓고서도 저에게도 제가 파는 화장품에도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이 그런 곳에서 표시가 나더군요. 남편은 다시금 가격을 되물었고 신우이에게 해준 말 그대로 남편에게 해주었죠. 200만 원. 내가 당신 누나한테도 말했는데 이건 최근에 가지고 간 화장품 값만 200만 원이고 자잘하게 가져간 것까지 더하면 더 많아. 아무리 그래도 무슨 화장품 값이 200만 원씩이나 해. 거짓말하지 마. 내가 파는 화장품이 몇천 원짜리 저가 라인인 줄 알아? 매장에 몇 번이나 와놓고선 가격 한 번 본 적도 없어. 거기에다 형님이 가지고 간 세트는 매장에서 두 번째로 비싼 라인이야. 진짜 누나는 왜 그런 말을 안 한 거야? 그냥 몇 푼 안 되는 화장품이라고 하길래 난 진짜 그런 줄만 알았지. 아직도 당신 누나를 그렇게 몰라? 형님이 자기 잘못을 다 말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어떻게 한 사람 말만 듣고 나만 그렇게 몰아세울 수가 있어? 나라고 정신이 있었겠어? 누나는 전화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 당신이랑 나는 요즘 사이도 안 좋았지. 여러 정황상
당신이 그러고도 남을 거라 생각했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당신 와이프인데 나한테도 차근히 물어볼 생각을 했어야지. 지금도 그래. 모든 게 오해이고 당신 누나가 잘못했단 걸 알았으면 나한테 사과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변명하고 짜증만 낼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사과까지 해야 해?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나도 누나한테 속은 것 뿐이라고. 사과 따윈 할 이유도 없다고 하는 남편을 보는데 내가 이런 인간한테 뭘 바라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이왕 이렇게 말이 나온 거 남편이 준다는 돈이나 받자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고작해야 30만 원이라 생각했던 값이 200만 원이 되고 나자 남편은 돈 이야기가 나오기 무섭게 학을 떼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그래. 그러면 사과는 됐고 돈은 당신이 준다고 했지? 내 계좌번호로 보내주면 돼. 계좌번호는 알고 있지? 돈? 무슨 돈? 누나가 가지고 간 화장품 값 준다며. 200만 원에 그간 하나씩 가지고 간 것까지 계산해서 청구할 테니까 돈이나 준비해. 내가 쓴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달래? 누나한테 달라고 해. 두 사람 문제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언제는 들어오자마자 누나 편들기 바쁘던 남편놈은 도마뱀이 꼬리 자르고 도망가듯 말을 딱 자르고 도망가 버리더군요. 그 후론 돈을 주기 싫긴 했는지 한동안 제 비위를 살피며 조용했고요. 시누이도 매장으로 찾아오지 않았고 남편놈도 큰 트집 잡지 않고 그렇게 평화로운 생활이 유지되었습니다. 여러 일을 거치면서 실망스러웠던 남편에 대한 감정도 많이 사그라들었고 일도 슬슬 잘 풀려 매장 최고 매출을 찍게 되었어요. 그 기념으로 가족들 모두 가까운 곳으로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기로 했죠. 마침 친정아빠의 생신이기도 했던 터라 겸사겸사 큰 마음 먹은 것이었어요. 친정만 챙기는 건 아닌 것 같아 시댁까지 챙긴 것이었는데 시모는 그런 상황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걸 바라더라고요. 예, 우리 여행 보내준다는 거 말이다. 난 국내 말고 해외로 가고 싶구나. 당당해도 너무 당당한 시모의 태도에 순간 잘못 들은 말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곧장 시모에게 되물었고 시모는 더욱 당당하게 해외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말하더군요. 네? 해외여행이요? 그래, 제주도 다녀와봤자 친구들한테 자랑거리라도 되겠니? 누구나 언제든 갈 수 있는 제주도? 난 그런 시시한 곳은 싫으니까 해외여행 보내다오. 시누이도 그리 뻔뻔하게 굴더니 그보다 더한 사람이 시모더라고요. 그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딱 잘라 안 된다고 해야 할까, 가기로 한 제주도 여행마저 취소한다고 해야 할까 말이죠. 어느 말을 하든 큰 소리만 날 것 같았고 일단 남편에게 물어보겠다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굳이 제가 나서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여보, 어머니가 제주도 말고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보내드리면 되지. 옆 동네 여행 아니고 해외여행이야, 해외여행. 해외까지 가는데 1박 2일로는 어림도 없을 거고 4박 6일은 돼야 할 텐데 그 경비를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야? 당신 이번에 최고 매출 찍었다며. 그 정도는 좀 해드려라. 돈을 맡겨둔 것도 아니고 제가 죽어라 일할 때 도움을 준 것도 아니면서 하나같이 어쩌면 저리도 뻔뻔하게 구는 것인지 참 대단한 집안이라는 생각이 절로 났네요. 아, 이번 여행도 사실 우리 부모님만 보내드리면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치사하게 굴기 싫어서 당신 집도 챙긴 거였어. 내 입장에선 호의를 베푼 건데 당신이랑 당신 집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여행 자체를 취소해버릴 거야. 진심이었냐고요? 당연히 진심인데다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할 수만 있다면 결혼마저 취소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만큼이나 화가 나 있었고 남편은 그제야 눈치를 살피며 하는 수 없다는 듯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러면 일단 당신 돈으로 좀 보내드리고 내가 보너스 받는 대로 당신한테 줄게.
다음 달이 보너스 들어온 달이니까 한 푼도 빼지 않고 다 주면 당신도 손해는 아닐 거야. 확실하지? 그러면 당신 말 믿고 일단 내 돈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달에 잊지 말고 보내. 여행 준비도 당신이 해. 친정 준비는 내가 할 테니까. 알겠어. 잊지 않고 돈도 보내고 여행 준비도 내가 할 테니까 눈에 힘 좀 풀어. 당신 그렇게 보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나라고 이렇게 인상 쓰고 싶은 줄 알아? 나도 당신이랑 웃으면서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만 하고 싶다고. 알겠어, 알겠다고. 내가 더 신경 쓸 테니까 그만 싸우자, 어? 제가 화를 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저자세로 나올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부모님들이 여행을 무사히 다녀오고 돈을 주겠다는 날에 밝혀졌죠. 네, 맞아요. 애초에 남편은 돈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여보, 보너스 언제 들어와? 주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왜 소식이 없어? 그게 알고 보니까 이번 달에 보너스 안 준대. 내가 착각했지 뭐야? 뭐? 그게 사실이야? 어떻게 그런 걸 착각할 수가 있어? 착각 좀 할 수도 있지. 그까짓 돈 몇 푼이나 된다고. 그냥 당신이 효도 좀 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참나. 당신 솔직히 말해. 애초에 보너스 같은 건 받지도 않는 거였지? 그냥 나 속인 거 맞지?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고 처음엔 아니라면서 한사코 발뺌하던 남편놈은 이내 순순히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그래, 애초에 보너스 같은 거 없었다. 뭐 어쩔 건데? 이미 여행은 다녀왔는데. 당신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거짓말까지 했겠어? 부모님은 해외여행 간다고 신나했지. 당신은 아예 여행을 못 가게 한다고 화만 내지. 내 입장에선 거짓말이라도 해서 우선 여행 보내드리는 게 최선이었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게 최선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야? 당신이 내 입장에 안 돼봐서 그런 말을 하는데 내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그런 말도 안 나왔을 거라고. 당신 입장에서 100번을 생각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난 어떻게 해서든 돈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상황이 그쯤 되니 더는 남편에 대한 마음도 결혼에 대한 미련도 남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혼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요. 친정아빠의 생신이 코앞까지 다가왔거든요. 우선 아빠의 생신 여행까지만 잘 보내드리고 그 후에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여행날이 다가왔고 엄마와 전화통화를 하며 여행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남편이 전화를 끊자마자 화를 내더라고요. 왜 친정에 돈을 쓰냐고 말이에요. 무지 생신이라고 제주도까지 가야 해? 당신 돈 없다면서. 그걸 말이라고 해? 애초에 여행을 보내드리게 된 이유가 우리 아빠 생신 때문이라는 거 잊었어?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돈이 없는 건데? 그땐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 이런 힘든 상황에 굳이 친정에다 돈을 쓰는 게 내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지금 당신 입장까지 생각해야 해? 당신이 나한테 우리 친정 여행에 대해서 입댈 처지나 된다고 생각하냐고. 제발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해. 그거야. 당신이 돈 없어서 힘들다고 하니까 내 생각엔 굳이 친정 부모님 여행까지 보내드려야 하나 싶은 거지. 고양이 쥐 생각하고 있다. 당신이 약속대로 돈만 줬어도 돈 걱정하는 일은 전혀 없었어. 어쨌든 난 우리 부모님도 예정대로 여행 보내드릴 거니까 돈이라도 보탤 거 아니면 더는 말 보태지 마. 무슨 말을 해도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은 확실하게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놈은 포기를 못한 모양이더군요. 시모에게까지 말을 전해 저를 찾아오게 만들었으니까요. 너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여행 취소하거라. 제가 왜요? 제가 왜요라니? 너 우리 집에 시집은 우리 집 사람이다. 그런 돈이 있으면 시댁에 쓸 생각을 해야지. 돈 아깝게 왜 친정에 그런 돈을 써? 정말 너무 염치도 없지 않나요?
본인은 해외여행까지 다녀와 놓고선 같은 해외도 아닌 기껏해야 제주도 좀 보내준다는 것까지 딴지를 걸고 넘어지니 말이에요.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도 남편이지만 어머님도 참 염치가 없네요. 다른 날도 아니고 친정아빠 생신 여행이에요. 심지어 어머님은 아무 날도 아닌데 제 돈으로 해외여행까지 다녀오셨잖아요. 나는 나고 네 친정은 친정이지. 시집을 왔으면 친정은 무시하고 시댁만 챙기면 되는 법이야. 그러니까 군말 말고 내 말대로 하거라. 알겠어? 어머님이나 그러고 사세요. 저는 그렇게 살 생각 없으니까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발사기 같은 생각을 강요하고 그러세요? 뭐야? 너 그 여행 당장 취소하지 않으면 내 아들하고 못 살게 할 터이니 그런 줄 알아. 아,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말은 제가 친정 부모님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는 즉시 이혼하게 될 거란 이 말이네요. 시모는 제 말에 팔짱을 떡하니 끼더니 기고만장한 눈빛으로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이제야 네가 내 말을 좀 알아듣는구나. 그냥 하는 말 아니니까 잘 새겨 듣거라. 얼른 그 여행 취소하고 그 돈으로 내 쇼핑이나 시켜주면 내 기분이 풀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아빠 생신은 무사히 넘기고 싶어서 참고 또 참았는데 거기서 더 참다간 화병이 날 것만 같았어요. 더는 기고만장한 그 꼴을 보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남편 반품할 테니까 데리고 가세요. 마침 저도 이혼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그래, 잘 생각...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이혼하려고 했다고? 네! 매장 찾아와서 화장품이나 집어가는 시누이, 자격지심에 찌들어 있으면서도 내 돈으로 시댁 배만 불려주는 남편, 거기에다 친정은 무시하고 살라는 시어머니까지. 이걸 참고 사는 게 미친 짓 아닌가요? 시모는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거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너 아무리 그래도 이혼이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걸 모르니? 도대체 뭘 보고 배웠길래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 이야기를 입에 올려? 이혼 이야기 먼저 꺼낸 건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잖아요. 어머님은 되고 난 안 되나요? 내 가정이고 내 이혼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내 한 번은 용서해주마. 현실 회피를 하는 것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인지 홧김에 그냥 한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듯 하더군요. 이혼하려는 이유를 그토록 친절하게 다 말해주었는데도 말이에요. 용서는 무슨, 그딴 용서 필요도 없어요. 이혼할 거라는 말 진심이니까요. 이혼하면서 내가 보내준 여행 경비도 그대로 돌려받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돈이나 준비하세요. 뭐라고? 그 돈은 왜? 애초에 남편이 돈 준다고 해서 보내준 여행이었으니까요. 긴 말하기도 귀찮으니까 자세한 건 그 대단한 아들한테 듣고 입만 나가주세요. 저는 시모를 내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시모는 어떻게 해서든 버텨보려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죠. 무슨 노인네가 힘이 어찌나 좋은지 아무리 힘을 써도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남편 놈이 돌아왔습니다. 한눈에도 상황이 좋지 않음을 눈치챈 남편은 황급히 저와 시모를 떼어놓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오더군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랑 당신 왜 이러고 있어?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 여행 취소하지 않으면 당신이랑 이혼하라고 해서 그런다고 했어. 난 할 말 다 끝났으니 나가라고 했고, 어머님은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는 중이고. 뭐라는 거야? 이혼? 내가 왜 이혼을 해? 몰라서 물어? 당신이랑 나랑 이혼할 사유가 이렇게나 차고 넘치는데? 설마 장인어른 장모님 여행 못 가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래? 아, 그거야 보내드리면 되지.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다른 문제도 그래. 대화로 풀면 되잖아.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온 당사자가 대화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더군요.
그것 역시 상황을 잠시 모면하려는 수를 쓰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화? 우리가 대화라는 게 됐으면 어머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오는 일도 없었겠지. 나 있잖아. 당신도 당신이지만 당신 엄마부터 당신 누나까지 다 지긋지긋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다들 날 못 괴롭혀서 안달이야?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다. 일단 엄마부터 보내고 나랑 차분하게 다시 이야기해보자. 보내는 김에 당신도 따라가. 당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까지? 당신 정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게? 이때까지 뭘 들은 거야? 이혼할 거라니까? 당장 나가. 나가라고! 반쯤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남편의 말처럼 흥분을 하기도 했고 말을 하다 보니 울분도 차올라 이성을 잃게 되더라고요. 어지간한 일로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는 제가 그렇게까지 흥분을 하자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모를 급하게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여보,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내가 진짜 생각이 짧았어. 당신이 나하고 우리 집에 이때껏 얼마나 잘했는데 앞으론 다신 당신 마음 상하게 하지 않을게. 이제 와서 이래봤자 아무 소용없거든? 내가 바라는 건 이혼이니까 그냥 조용히 이혼이나 해. 내가 당신이랑 어떻게 이혼을 해?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비는 모습을 봐서라도 한 번만 넘어가 주라. 앞으로는 우리 엄마도 누나도 당신 못 괴롭히게 내가 방패막이 되어줄게. 어? 남편은 시모와 시누이만 잘못을 저질렀을 뿐 자신은 단 하나의 잘못도 없다는 듯 말하더군요. 막상 이혼을 마음먹게 된 것은 남편 때문이었는데 말이에요. 잘 들어. 당신 엄마 누나도 싫었지만 난 당신이 가장 싫었어. 자격지심 때문에 나 괴롭힌 것도 모자라 친정까지 무시하는 당신한테 오만정 다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빌 필요 없이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남편은 버티고 있어봤자 득될 것이 하나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 후 남편에게서 쉴 새 없이 연락이 왔지만 제대로 된 통화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위자료를 뜯기지 않으려 갖은 애를 쓰는 모습이 괘씸해 소송까지 하게 되었죠. 그것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시누이까지 보태더군요. 망신주기에 딱이다 싶었는지 매장으로 찾아와 난동을 피웠으니까요. 야, 이 미친 거사.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이혼을 한다 만다 큰 소리를 쳐? 네 주제에. 내 주제를 논하기 전에 네 주제나 돌아봐. 그 나이 먹고 제대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으면서 감히 누구한테 주제 타령이야? 뭐? 너 말이 짧다? 아직 내가 네 시누이라는 거 몰라? 이혼 소송 중인데 시누이 대접까지 바라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거지. 하긴 제정신이 아니니 여기까지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거겠지만. 뭐야? 이게 진짜 미쳤네, 미쳤어. 이혼한다고 하더니 겁을 상실했나? 내가 널 가만히 둘 줄 알아? 가만히 안 두면 어쩔 건데? 여기 CCTV 다 달려있는 건 알고 있지? 이제 가족도 뭣도 아닌데 여기서 난동 피우잖아? 나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네가 가만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네 주제에 어떻게 할 거냐고? 시누이는 마트 안이 다 울리게 고함을 지르며 전시해 놓은 화장품을 다 집어던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 상황을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괜히 잘못 나섰다간 서비스직 특성상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었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직원들 호출을 받은 경호팀 분들이 매장으로 와 시누이를 데리고 후방으로 데리고 가더군요. 한마디로 쫓겨난 셈이었죠. 시누이가 헤집어 놓은 매장을 정리하느라 조금 귀찮긴 했지만 그 값은 톡톡히 받아냈어요. CCTV 녹화본을 가지고 가 경찰에 신고해버렸거든요. 신고한 김에 그간 외상으로 가지고 간 화장품 값까지 다 청구했고 시누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모든 비용을 다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굴더니 마지막엔 싹싹 비는 꼴이 참 볼만했네요. 그 후로도 소송은 계속되었고 이혼 문제로 남편과 시모를 만나야만 하는 상황들이 이어졌죠. 볼 때마다 시비를 걸며 욕을 하는데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두 사람을 마주치면 습관처럼 녹음을 하게 되었고 그것도 모르는 두 사람은 또 욕을 하며 제 행동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내 딸 돈 뜯어가서 살림 좀 나아졌니? 나쁜 것 같으니라고.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물건 좀 집어던지고 소리 좀 질렀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건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는 걸 보고 난동이라고 하고요. 그런 걸 당하면 신고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꿎은 사람 그만 잡고 집에 가서 딸이나 쥐잡듯 좀 잡으세요. 정신 좀 차리게. 이 인연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리고 내 딸 정신이 어때서? 들어보니 할 만한 일을 했더구먼. 하긴 윗물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아랫물이 맑을 리가 있을까. 자기 잘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남 탓만 하면서 살면 정신 건강에 좋긴 하겠네요. 그냥 쭉 그렇게 사세요, 오랫동안. 야! 내가 진짜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 소송만 끝나고 나면 내가 너 그 가게도 못하게 괴롭혀 줄 거야. 몹시 흥분한 시모는 몸을 떨며 다시 고함을 질렀고 남편은 그런 시모의 앞을 막고 서더니 시비를 걸더군요. 엄마, 됐어. 이런 미친 여자랑 말 섞어봤자 우리만 손해라고. 당신도 그래. 아무리 이혼 소송 중이라도 아직은 당신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한마디를 안 지고 이겨먹으려 드냐? 져줄 만한 말을 해야 적당히 져주든가 하지. 매번 볼 때마다 욕하고 시비 거는데 그걸 참고 넘기는 게 더 바보 아니야? 이것 봐. 지금도 그래. 내가 적당히 중간에서 끊어주면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 미친 여자, 이딴 여자. 갖은 욕은 다 한 게 적당히 끊어준 거였어? 난 전혀 몰랐지 뭐야. 저도 작정을 한 날이었기에 한마디도 지지 않고 남편에게 맞대응했고 두 사람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한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얼마나 상스러운 욕을 구사하는지 듣고 있는 제 귀가 썩을 것만 같더라고요. 가방 안에 휴대전화에 녹음도 적당히 된 것 같고 더는 듣고 있을 필요가 없어져 두 사람의 욕을 끊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본전은 할 텐데 당신이나 당신 식구들은 그걸 모르더라? 지금도 그래. 이렇게 나한테 욕하고 시비 걸면 당신이나 당신 엄마가 더 피곤해질 거라는 걸 몰라? 피곤? 웃기고 있네. 왜? 우리도 신고하게? 우리가 당신한테 욕했다는 증거라도 있냐? 할 수 있으면 해. 우린 하나도 겁 안 나니까 말이야. 아, 그래? 알겠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후회나 하지 마. 후회? 당신이나 후회하지 마. 당신 같은 여자가 나 같은 남자를 다시 만날 수나 있을 것 같아? 당신 같은 남자랑 사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이 고생을 하며 이혼까지 하는 건데 당신 같은 남자를 또 만나면 그건 내가 진짜 미친년이지. 이게 진짜 말이면 단줄 아나. 네가 내 성질 건드려서 좋을 게 있을 줄 알아? 내가 이혼 못한다고 버티면 너 나하고 영원히 이혼 못하는 거 몰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 못한다고 끝까지 버텨볼까? 버티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어차피 내 뜻대로 해줄 것도 아니면서 왜 나한테 그걸 묻고 난리야? 그리고 나한테 아는 척도 좀 하지 말아줄래? 당신이랑 마주보고 말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거든. 이게 진짜 내가 이혼해주나 봐. 절대 이혼 안 해줄 테니까 고역인 사람이랑 한평생 가족으로 살아보자고. 남편은 악다구니를 쓰며 저를 협박했고 그러거나 말거나 두 사람을 무시해버렸네요. 그 후 전 녹음 파일을 변호사분께 넘겨 있는 죄 없는 죄까지 싸잡아 엮어 고소를 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진흙탕 싸움을 하고서야 소송은 끝이 났고 여행 경비를 포함한 위자료를 다 받아내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 들리는 이야기엔 서로를 원망하느라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시모와 전 시누이는 네가 여자 하나 잘못 들인 바람에 우리가 괜한 위자료까지 뜯겼다 라고 하면 전 남편을 원망하고, 전 남편은 두 사람이 들쑤시지만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혼까지 안 했다 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두 사람이 하루가 멀다고 전 남편에게 하소연하며 원망의 말을 쏟아내자 참고 또 참던 전 남편은 회사도 그만둬버리고 잠적했다고 하더군요. 돈은 돈대로 시댁에 갖다 주고 욕은 욕대로 먹어야 했으니 도망을 쳐버린 것이었죠. 욕바지였던 전 남편이 사라지고 나자 전 시모와 전 시누이는 서로를 향해 화살을 겨냥했고, 서로 탓만하다 연을 끊다시피 하고 각자 빚을 갚아내느라 정신없다고 하네요. 그 후 전 시댁과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고 저는 여전히 매장을 운영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한동안은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버티고 버티다 보니 다시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네요. 아직 재혼은 꿈도 꾸지 않고 있으며 연애 역시 하지 않고 있어요. 소개팅 자리는 꽤나 들어왔었는데 굳이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한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제대로 쉰 적이 없었는데 이젠 직원도 다시 생겼고 안정되었네요. 이렇게 바쁜 시기만 보내고 나면 여행이라도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어려운 시기라는 말을 해서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이혼 후 제 삶은 꽤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물론 아픔이 있긴 했지만 전 더 크게 성장했고 저만을 위한 삶에 꽤 만족하며 잘 살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이혼, 처음 마음먹기 전까진 참 괴롭더라고요. 상황도 상황이었지만 이혼하고 난 후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에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전 결국 이혼을 선택했고 제가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젠 스스로에게도 어느 정도 증명은 끝났고 다시 살만해졌으니 이젠 좀 즐기면서 살아도 되는 거겠죠? 이로써 제 이야기도 끝이 났네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